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사랑재단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신사랑 운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료 가능한 치매 증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매는 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런데 치매와 같은 증상인데 치료가 가능한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같이 할 자료는요. 지금 보고 계시죠? 예, 메이오 클리닉 사이트에 올라 있는 디멘시아, 즉 치매에 관한 자료 중에서 골라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Dementia-like conditions that can be reversed. 즉 치료가 가능한 치매와 유사한 증상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같이 나눌 주제의 제목을 치료 가능한 치매 같은 증상, 치매 증상 이렇게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첫 줄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치매와 같은 증상이나 혹은 치매의 일부 원인들은 우리가 치료에 의해서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에 의해서 회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치매 증상을 나타내는 원인 중에 첫 번째가 이랬을 때 치료가 가능하다. 회복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첫 번째가 감염, 인펙션이나 and immune disorder, 면역 질환일 경우에 이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염에 대해서 우리 몸이 이제 감염이 되면 싸우잖아요. 그죠? 싸울 때 생기는 열이나 혹은 그 다른 부작용에 의해서 치매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치매 같은 증상이 이제 감염에 의해서 우리 몸이 싸울 때 나타난 열이나 그런 그 다른 부작용에서 생기거든요. 치매에 유사한 증상이. 예.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이거는 치료가 가능하죠. 여러 가지 치료, 약물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자면 그 신경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수의 그런 스클레로시스, 즉 그 경변, 그 조직의 세포가 단단해지거나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그 이런 경변이나 다수의 경변이나 다른 그런 상태, 그런 뭐랄까 증상에 의해서 그 이 치매가 발생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치매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치매 같은 그런 증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가 감염이나 면역 질환에 의해서 생긴 여러 가지의 병증들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이제 metabolic problem and endocrine abnormalities. 이 뭐냐면 대사 문제나 내분비 이상일 경우에 특히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죠. 타이로이드 프로블럼 뭐죠? 갑상선 문제, 낮은 혈당, 또 과다거나 혹은 적은 칼슘과 나트륨, 또 비타민 12의 흡수와 관련된 문제, 이와 같은 증상이나 혹은 다른 어떤 그 퍼스널리티 체인지, 성격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은 이것은 치료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대사 문제나 내분비 이상에서 생기는 그런 성격 변화 같은 치매 같은 증상이나 성격 변화 같은 것은 뭐 이것을 치료하면 되니까요. 그죠? 갑상선 문제는 갑상선을 치료하면 되고 낮은 혈당은 혈당을 높여주면 되는 거고 또 이제 과다거나 적은 칼슘과 나트륨 보충거나 줄이면 되는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nutritional deficiency.
이 영양결핍입니다. 영양결핍. 영양결핍에 의해서도 이 치매 유사한 치매와 같은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데, 보시면 이 만성적인 크로닉 알코올리즘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비타민 B1 섭취가 부족하고 또 비타민 B6와 B12의 섭취 부족은 치매와 같은 증상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또 구리와 비타민 E 결핍은 치매 증상을 또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은 이런 원인에 의해서 되는 그러니까 이런 nutritional deficiency, 즉 이런 영양 결핍에 의해서 생긴 것들은 영양분을 보충해 주면은 회복이 되니까 치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medication side effect, 약물 부작용입니다. 약물 부작용이나 또는 그 약물에 대한 작용, 혹은 또 여러 약물이 상호작용을 일으켰을 때, 어디에서요? 우리 몸에서, 환자의 몸에서 일으켰을 때 이 치매 같은 증상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이 원인 제공을 하면은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치매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ubdural hematomas 뭐죠? 경막하 혈종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 단어는 의학적인 용어라 어렵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이겁니다. 우리 뇌에 뇌를 둘러싸고 있는 뼈 있죠. 그 안쪽에 얇은 막이 있고 그 막에서 뇌가 이렇게 싸져 있잖아요. 그 막과 그 뇌 안쪽의 표면과 사이에 그 피가 고이는 경우, 이거를 경막하 혈종이라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추락을 하고 나서 머리를 부딪혔을 때 내막과 내 안쪽에 있는 표면 사이에 그 혈종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수술에 의해서 피를 이렇게 제거하거나 하면은 치유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포이즈닝, 뭐죠? 중독. 중독이죠. 이 중독에는 납이나 다른 납 같은 그런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을 때, 중독이 되어 있을 때, 그 다음 페스티사이드, 즉 그 농약 같은 독에 또 노출되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리크리에이셔널 드러그가 뭘까요? 오락성 약물인데 뭐 대마초 같은 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헤비 알코올 뭐죠? 과음은 치매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중금속이나 농약에 노출 이제 중독이 되어 있거나 혹은 대마초 같은 오락성 약물이나 과물을 했을 때 치매 증상을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치료에 의해서 이렇게 회복이 가능하죠. 그죠? 프로그레시브 디멘시아, 즉 진행성 치매에 비하면은 약한 거죠. 그죠? 정상적인 우리가 말하는 치매에 비해서는. 그 다음에 브레인 튜머스 뭐죠? 뇌종양입니다. 뇌종양. 희귀하게 치매는 뇌종양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뇌종양이 생기면은 이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뇌종양 자체에 의해서 뇌가 파괴되잖아요. 뇌세포가.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에 의해서 종양을 제거하거나 약물에 의해서 제거되면은 이게 또 원상태로 이제 돌아올 수 있다. 회복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녹시아 뭐죠? 무산소증입니다. 무산소증. 이 상태는 이제 통상 우리가 말하는 저산소증, 하이폭시아라고도 부르는 이 상태는 몸에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됐을 때 일어나죠. 그죠? 이 아녹시아, 즉 무산소증은 심한 그런 수면 무호흡증, 슬립 어프니스, 그 다음에 에스마,
천식, 그다음에 하트 어택, 심장마비, 그 다음에 카본 모노사이드 포이즈닝, 뭐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이런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한 무산소증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치매 같은 증상, 요거는 뭐 원인 제공을 해주고 치료를 하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노멀 플레이저 하이드로세팔로스, 뭐죠? 정상내암 내수종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보시면 뇌에 있어서의 벤트리카라는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뇌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뇌를 횡단면으로 이렇게 종단면이 아니 횡단면으로 잘라서 낸 그러면 가운데가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뇌 각 부위들이 이제 붙어 있는데 그 공간이 있는 붙어있지 않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내척 수액이 들어있거든, 차 있거든요. 이 부분이 뇌실이에요. 이 뇌실이 확장돼 가지고 발생하는 상태예요. 정상내압 내수종이라는 것은 이 상태가 되면은 보행에 문제가 생겨라. 걷는데 좀 지장이 오거나 배뇨에 지장이 있거나 기억 상실이 발생을 해요. 이런 경우도 이 정상내압 내수종, 이 내수종을 해결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치료 가능한 치매 증상에 대해서 메이오 클리닉에서 올려놓은 치료 가능한 치매 증상 8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은 이 치매와 치매-like conditions, 그러니까 치매 같은 증상과의 구분이 안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8가지에 의해서 8가지 종류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발생되는 치매 같은 증상도 놀래라 하는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 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인생사랑재단에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신사랑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강건한 정신으로 활기찬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